자, 74페이지에요. 법령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문제 내놓을 때 보통 2번처럼 문제를 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민법 총칙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제도를 다 모아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무효, 취소 이런 거 딱 특정하지 않고. 자,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그건 107조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고 예외 무효가 되죠. 예외 무효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 무효죠. 다만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되죠. 그것이 바로 1번이죠. 자, 2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령이, 이것은 민법 103조 반사회질성이죠. 이것도 역시 무효이죠. 이 무효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고, 다만 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했다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죠. 여기는 상대적 무효이지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해석이다. 3번 통정허위 표시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에 관계되는데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무효가 되고, 다만 이것도 상대적 무효이죠.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이죠. 4번 법령이 내용의 중요부분을 차고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에 관한 문제죠. 여기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사기강박에 관한 문제네요. 110조 특히 2항에 있는 거네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때 취소를 인정하죠. 자, 취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한해서만 취소를 허용하죠. 자, 특징들을 정리했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3번에 다음 중 법령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했죠. 3번에 법률 효과가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불확정적인 유효나 불확정적인 무효가 있을 수 있겠죠. 불확정적인 말 대신에 유동적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그 다음에 불확정적 무효는 어떤 거냐? 불확정적 무효는 대표적인 게 무권대령이죠. 또 우리 판례에 따라서
인정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행위죠. 뭐 토지 매매 계약을 해볼까요? 이것은 허가 전까지만 그렇죠. 허가 전 이런 상태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는 판례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나눠볼 수 있고, 그 외에 불확정적인 상태가 되는 게 조건부 법령이죠. 이게 되겠죠. 조건부나 기한부 법령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3번에는요, 기업 불공정한 법령에는 104조로 무효로 확정되어 있죠. 니은 피소년 후견의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의 법령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니까 불확정적이죠. 니은. 그 다음 D가 무권대리인의 법령이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법령에는 무권대리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확정적이죠. 여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리얼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 신탁.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미엄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데 문제는 당해 증여라는 법령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버렸네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취소권 행사 기간이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제척기간으로. 그렇다면 12년이 경과했다면 취소권 자체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해버렸네요. 그러면 미엄은 취소할 수 없고 당해 증여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리죠.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5번 한번 볼까요? 5번. 법령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죠. 1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틀렸네요. 자, 우리는 추인의 의사표시 할 때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는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2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자, 2번에 취소권 포기로서 추인, 포기 의사표시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이것은 원칙은요, 추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원칙은 취소 원인이 종료, 소멸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후에 추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종료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같은 사람들은 소멸되기 전이라도 가능해요. 소멸 전에도 가능해요.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취소권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추인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입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중요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령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자, 3번에요. 이 추인의 효과는 그때부터 더 이상 취소권이 없어졌으니까, 취소권이 행사할 수 없으니까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부터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장래효로서 유효되죠. 이게 취소권 포기로서의 추인에 있어서의 효과는 장래효적으로 유효가 확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취소권 없으니까 취소 다시는 못하죠. 4번. 법령이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 요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행 청구하는 것은 이걸 뭐라 하냐? 묵시적 의사 표시라 그래요. 가능해요. 5번. 당사 쌍방이 각각 취소하여 없이 법령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러면 이 취소한 경우에 취소한 행위는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취소 사유는 우리 민법에서 정해 놓았고 이 취소를 민법에 정해 놓은 이외의 사정으로 가지고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법정된 사유는 어떤 거냐 하면 제한 능력의 사유에 이게 해당돼야 돼요. 만약에 행위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여 우리 민법 109조 요건을 갖췄거나 아니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여 민법 110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세 가지 외에는 취소라는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래서 당사자가 이 세 가지도 없는데 취소한다. 쌍방이 모두 이렇게 했더라도 취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5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요, 틀린 것만 한번 볼까요? 6번에 틀린 것 2번 보시죠. 무효인 경우, 자, 무효는 성립한 후의 문제이고 법률행위가 일단 행위가 성립했어요. 성립한 후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권리도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후 권리도 생기지 않았다. 의무도 생기지 않았다. 이런 상태죠. 자, 이 상태는 처음부터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전부 모든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이게 원칙. 자, 무효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무효, 당연히 무효, 확정적인 무효, 전부 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이 변동할 수 없고 취소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가 아니라 자, 여기 들고 취소라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돼. 행사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해버리죠.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로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내용을 알아봐 두셔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좀 봐두시면 되겠죠. 그 밑에 하단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효 취소 구별하는 표도 만들어 놨죠. 여러분 한번 살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분 무효 한번 볼까요? 법령이 일부 무효다. 일부분이 무효다. 라고 하면 우리 민법은 137조 원리를 정해놨고 이 137조 일부 무효에 관해서 법 원리를 정해놓았는데 137조가 이것은 다만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약정이 별도로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자, 이게 일부 무효 137조 우리 원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법령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걸 전부 무효 원칙이라고 그러죠.
2번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령이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한다. 이거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사례죠. 인정 어떤 경우냐? 바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여질 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여줄 때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유효로 한 거죠. 이 가상적 의사는 보충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자, 3번. 위 이의 경우 당사자 의사는 실제 의사다. 이게 아니죠. 실제 의사가 아니라 바로 가상적 의사에 해당돼야 합니다.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보통 일반인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마음을 의사결정해서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되기 위해서는 분할 가능성이 인정돼야겠죠. 법률행위 자체가 분할할 수 있는 것이야겠죠. 당연히 그 전제가. 5번. 일부 무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어야 한다. 이거 바로 임의 규정이다라는 뜻이죠. 137조가. 4번, 5번 다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거기에 9번 문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효력을 갖는 무효 취소. 이건 뭐냐?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를 말하는데, 여기는 특정인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무효나 취소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상대적 무효 대표적인 게 107조 1항 단서, 비진입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 그 다음 민법 108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만 정리하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라고 하면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취소요. 그게 바로 109조 착오엔 의사표시, 그리고 110조 사이강박엔 의사표시. 이게 취소할 때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주로 이게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는 의사표시 안에서 무효 또는 취소가 발생했을 때다. 그죠? 의사표시 안에서 발생했을 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2번. 법령이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네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자, 여기에 1번. 요거는 판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에서는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의 규정을 인정했죠. 적용을 인정했죠. 무효행위의 전환. 인정한 사례가 있다. 2번. 토지거래하고 내 토지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죠. 불허가 처분이 되면 확정 무효. 무효 확정이죠. 3번. 매도인이 통정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체결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장래효죠. 우리 민법에 일반적으로 모형이 추인이 해당되어서 추인의 요건을 갖춰서 추인했다라고 하면 추인한 그때부터 우리 민법의 태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은. 그래서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장래효로서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 이게 지문이 틀렸네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해버리면 소급한 효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틀렸습니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자 우리 판례가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가담 이런 행위로 평가해버리면 어떤 행위가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 적극적 가담 행위다라고 평가해버리면 이것은 우리 민법 사회질서 위반된 행위라고 봅니다. 반 사회질서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103조의 적용을 받아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03조에 근거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저당원 설정할 때도 적극적 가담을 통해서 저당원 설정 행위를 했다면 그 저당원 설정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약정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 그 계약이 무효되는데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준할 수 있다. 자, 우리는 5번에요. 확정적,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확정적,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그죠? 이게 절대적 무효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위반되어서 무효가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된 사안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절대적 확정적 무효예요. 따라서 행위 당사자가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행위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우리 판례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하나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고 아직 허가 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허가를 받기 전에는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했다. 자, 허가 전 상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 허가 신청에 관하여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협력 의무가 있어요. 협력 의무. 이게 신식상 의무죠. 신식상 부수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렇죠? 소제기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관한 약정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질문이죠. 1번은 옳다. 2번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이지만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허가받지 않은 상태면 유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란 권리 자체가 불확정적, 유동적이란 거예요. 불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사 안 된다는 말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허가 신청 청구권 있죠. 허가 신청에 관하여
협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력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권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인정되겠죠. 자, 여기 권리가 현존하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 조심해서 알아두세요. 여기에 협력 이행 절차 청구권입니다. 4번 토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지상 건물의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4번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죠. 왜 일부 무효를 적용해야 되냐면 대지에 관해서는 허가 전이면 그 매매가 어떻게 해요? 유동적이지만 무효 상태죠. 그러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요. 건물 매매에 관해서는 여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해야 되냐 무효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와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 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는 일부 무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일부 무효일 때는 원칙은 뭐로 하죠? 전부 무효로 정의하겠죠. 전부 무효.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죠. 건물만 이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4번 허용된다 했으니까 틀렸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자,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확정 유효가 되죠. 지정 해제되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돼 버리죠. 더 이상 이 말은 매매 계약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은 17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민법상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규율을 하고 있어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하게 되어서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이렇게 본다라는 효과를 만들어놨죠.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을 할 때는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알고서 해야겠죠. 알고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무효임을 알고서 하는데 이 무효행위가요. 추인됨으로 해서 새로운 법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무효 사유가 없어져야 되겠죠? 이 사례에서는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무효 사유가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대원칙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소멸될 수 없는 103조 무효, 104조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령이나 또 강행법규에
반한 무효인 행위는 이 세 가지는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 질문 한번 볼까요? 1번. 합동행위가 무효인 경우 전원이 추인해야겠죠? 당사자 전원이 해야 되니까. 2번. 강행법규 위반했다. 여기죠. 강행법규에 반하면 추인을 인정할 수 없죠. 절대적 확정적 추인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한 법령에도 추인을 할 수 없죠. 이거죠. 4번.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령을 한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 민법 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이 규정이 있죠. 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임의 규정을 한다면 약정에 의한 소급 추인을 만드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다. 5번. 당사자가 무혐의를 알고 추인한 때는 정정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 행위를 새로이 한 것을 본다. 이거죠. 새로운 법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무혐의 전환인데요. 무혐의 전환은 민법 138조에서 규정해놨습니다. 무혐의 전환. 이 전환이란 것은 당사자 하지도 않은, 즉 예컨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한 행위예요. 실제 행위. 그런데 여기에 B라는 행위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행위. 근데 이 B 행위는 가상적 행위예요. 당사자가 실제로 한 행위가 아니에요. 가상적 행위예요.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환.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무혐의 전환에는 여러분이 요건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반드시. A 행위 안에, 즉 무효인 실제로 한 행위 안에 가상적 행위인 다른 행위, 그렇죠? 이 행위의 요건을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법령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행위를 실제로 한 행위 당사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다른 법령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 의사라고 그러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랬을 때 전환을 허용합니다. 자, 질문 보죠.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령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무효되므로 법령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생길 여지가 없죠. 그렇다. 무효인 행위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 2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을 할 것을 의효하여서 인정돼야 한다. 이게 바로 가상적 의사죠. 이게 바로 가상적 의사 표시가, 이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옳은 질문입니다.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요건을 구비할 것. 옳은 질문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각각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4번. 4번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우리 판례가 단독행위를 전환시킨 게 꽤 많아요. 인지신고한 행위로 전환한다든가 입양신고한 거로 전환한다든가 이게 다 가능해요. 즉 출생신고 행위가 무효인 출생신고 행위가 존재하네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출생신고한 사람이 외도하여 다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자기 부인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 출생신고는 가짜니까 무효인 출생신고죠.
이때 이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전환해서 인정하는 거죠. 이때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는 전부 다 단독행위죠. 혼자 하는 행위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출생신고 행위를 인지신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번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5번 무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는 가족법상에 많이 적용됩니다.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바꿔준다든가 출생신고 즉 무효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 행위로 바꾸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분행위에서 주로 많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효행위에 관한 내용을 또 무효행위 제도에 관한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법의 명문규정으로 무효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 조문은요. 민법 총칙에서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 전환의 법리, 추인의 법리 이 세 가지를 민법 총칙에 규율해 놓고 이 세 가지를 규율하는 법 조문 전부 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공통적으로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다든가 또는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면 그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취소권에 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